세계에서 가장 가파른 6-7%대 경제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아세안 국가들과 신남방 정책을 통해 2019년 큰 결실들을 맺고 있는 가운데 드디어 2년 동안 공을 들여온 러시아와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결실을 맺어 신북방 정책도 경제 전망에 큰 힘을 싣고 있습니다. 바로 나인 브릿지 사업이 그것인데요. 어떠한 외교적,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한국 LH는 12월 13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러시아 연방정부의 극동투자수출지원청과 극동개발공사와 관련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의 주요 골자는 연해주에 한국형 산업단지를 조성하게 됨으로써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북방 진출로 확보에 큰 거점이 마련됐다는 평가입니다. 이 연해주 산업단지 조성은 나인브릿지 전략 중 하나인데요. 러시아 당국은 한국에 조성 관련한 모든 정권을 맡긴 상태입니다. 1709만 제곱킬로미터라는 세계 최대 영토를 자랑하는 러시아는 총 8개 연방 광구 중에서 하나인 블라디보스톡의 국제공항으로부터 15km 떨어진 나덴진스카야 선도개발구역의 3분의 1인 50헥타르의 규모 1000세대 이상이 거주할 수 있는 15만 평의 신도시 하나를 건설하게 된 것입니다. 향후 몇 년 후에는 이곳에 한국 기업들과 러시아 기업들이 대거 진출하여 시베리아 천도 사업, 물류시장 등 다양한 초대형 사업들이 펼쳐질 전망이어서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들에게 북방 신사업 진출 기회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앞서 더 깜짝 놀랄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북방경제연합회가 러시아 북극 항로 개발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인데요. 한국의 기업들과 부산 항만공사는 러시아 최초 민항 건설을 추진 중인 프리모르스키 MRC와 12월 12일 협력을 체결했고 총 25억 달러, 2조 6천억 원을 투자해서 100헥타르 규모의 컨테이너 야드장과 배후 도시 건설에 한국 기업들의 참여와 수주를 타진하고 있으며 이미 시험 운항까지 지난해 10월에 마친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 북극 항로는 기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항로보다도 약 13일이나 단축하게 되는 것으로 부산항과 프리모르스키항을 모항으로 운영할 경우 유럽연합과 동유럽, 러시아로 향하는 중국과 일본의 모든 화물들은 피더 선박 즉 중소형 선박들인데 앞으로는 부산항에서 환적을 하도록 바뀌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수출 비중은 중국이 20%, 미국이 18%, 세 번째가 한국인데요. 한국이 약 8% 정도인데 한국의 그 비중이 20%대 이상까지 더 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앞으로 북극 항로가 완성이 되면 일본이 중국과 유럽으로 보내는 물량은 전부 부산항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일본은 또 한 번 한국 외교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이로 인해서 부산과 경남 일대의 경제 발전은 물론이고 북극 신항로에 의해서 물류 중심으로 부상함으로써 한국 경제에 큰 역할을 하리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과 러시아 양국이 추진하는 나인브릿지는 수산, 농업, 전력, 철도, 북극항로, 가스조선, 항만, 일자리 등 총 9개 영역을 중점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북극항로 개발 사업은 2017년 9월 제3차 동방경제포럼에서 한국과 러시아 사이에 9개의 다리를 놓아 동시다발적인 협력을 이뤄가자는 한국 정부의 전략적 제안으로 처음 시작되었는데요. 정말 큰 성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러시아는 1990년 한국과 공식적으로 외교를 처음 수립했고 올해 2020년은 한러 수교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양국은 한러 상호 교류의 해로 선포하고 양국 국민 간 상호 이해 증진 및 인적 교류 확대를 위한 다양한 기념 행사를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러시아는 미국의 강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GDP 1900조가 넘는 세계 11위로 1991년 소련 붕괴 후 바닥이 된 러시아 경제는 7배나 성장했습니다. 관련 정보에 따르면 2000년대 350조 원에 불과했던 GDP는 2013년 2600조가 넘는 GDP로 성장했으며 핵무기 또한 미국보다 200개가 더 많은 6,800개라고 합니다. 이것은 전 세계 핵무기의 거의 50%에 육박하는 숫자로서 위협적인 규모가 아닐 수 없고 뿐만 아니라 천연자원 또한 엄청납니다. 세계 에너지 통계 전문 매체들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 총 에너지 소비의 80%가 석유, 석탄, 천연가스인데요. 전 세계 환경 문제로 인해서 석탄, 석유가 저물고 천연가스 비중이 높아지는 가운데 미국과 러시아는 천연가스 전 세계 1, 2위로서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에너지 패권 싸움에서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천연가스 소비가 많고 앞으로 계속 증가하게 될 한국 입장에서는 이번 러시아와의 신북방 정책을 통한
경제 협력 및 에너지 협력을 통해 미국과의 외교에 있어서 협상 우위를 확실히 차지하게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합하자면 11개 아세안 및 메콩 국가들과의 국제 협력으로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이 함부로 못하는 러시아와의 경제 외교 협력을 통해서 미국을 견제하고 첨단 산업과 소재 부품, 바이오 제약 산업에 있어서 이스라엘, 독일, 스웨덴과 협력을 체결했으며 세계 산유국 사우디와 아랍 등과도 강력한 협력을 체결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과거 미국과 중국, 일본에 치우쳤던 경제와 외교 구도를 완전히 변모하고 있으며 그 옛날의 한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러시아 정부 및 국민들이 갖는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어떨까요? 이미 잘 알려진 한국의 초코파이는 러시아에서는 대표적인 국민 케이크입니다. 핸드폰 또한 동남아시아 못지않게 애플을 압도적으로 제치고 삼성의 스마트폰이 러시아 국민들의 일상생활 속 소통의 매개체로 자리잡고 있으며 자동차 또한 일본 자동차를 몰아내고 한국의 현대, 기아 등 국내 브랜드들이 러시아 시장을 빠르게 점유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러시아와의 경제협력 및 외교적 우호관계는 현재 당면한 한중, 한미, 한미일, 남북, 북미와 관련된 외교적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경제적 장치로 활용될 것이라고 한국 정부와 전문가들은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중국과 미국, 일본을 직접적으로 움직이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동남아시아, 러시아, 영국, 독일, 중동 국가들과 경제 및 외교 협력을 체결해서 경제적인 완충제, 견제 카드, 러시아와 북한을 레버리지로 활용하면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비핵화를 이어가며 부국 강병을 이루겠다는 전략인 것입니다. 올해는 연애보다도 그동안 공을 들여온 경제 외교적 성과들이 가시화되고 긍정적이고 실질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정부의 정교하고 신속한 경제 정책과 자금 운용, 외교 안보가 더욱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제언하고 있습니다. 미스터돌프TV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